태극기 의병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요즘 안녕 못하시죠? 잠 잘 못 주무시죠? 나라 걱정이 돼서 그럴 겁니다.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게 아닌가, 진짜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게 아닌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보면 문재인이 지네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냥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이제 조국이를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그냥 국회 청문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막 지들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위기의식에 나온 그런 단말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제가 국내 정치 좀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마지막 어떤 발악으로 우호 동맹국에 할 일본을 걸고 항일 죽창 들고 항일운동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자,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대표라는 황교안이가 청와대 가서 뭐 5당 회담을 하고 나오더니 이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한다 하는데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당원협의회 사무실 앞에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한다 하는 프랑카드를 지금 내걸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야당이 이 집권 여당 종북 주사파애들 따라가서 내년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아니,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감성팔이를 하고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아주 이성적으로 또 외교로 따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과감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친일이라면 나는 친일하겠다, 이게 애국이다, 이렇게 말할 배짱이 없는 겁니까? 지금 황교안이가 취임한 이래 한 6개월 됐습니다만 리더십 뚝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30% 올라갔다가 17%로 떨어졌죠. 황교안 개인 지지율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여의도 주변의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또 정권 그 주변 정치권에서 황교안이는 좀 부족하다, 황교안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을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그때까지 리더십이 회복이 안 되면은 황교안이 결국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그리고 이미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또는 나경원이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자, 며칠 전에 또 한 가지 뻘짓이 나왔죠. 나경원이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유승민이를 데려다가 서울에 출마시키고 그렇게 보수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승민이만 오겠습니까? 이해웅이 따라와야죠. 하태경이도 데려오겠죠. 그 탄핵하고 도망간 한 7명, 8명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보수 대통합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 탄핵당이 되는 거고 탄핵 세력을 복귀시키는 거고 보수 통합이 아니라 보수 분열이고 중도 통합입니다. 나경원이가 과감히 유승민이 데려오겠다고 한 배경이 바로 황교안이 지지율 떨어지고 지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자유한국당 한번 말아먹어 보겠다고 그런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유승민이 데려오겠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유승민이 이해운이 복귀한 자유한국당 지지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도 제1야당인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심지어는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거기에 반대하면은 보수 분열이다, 공화당 얘기하면은 우파끼리 총질 왜 하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난 한 1, 2주일 사이 그런 얘기 싹 들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정리를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정치판에 지금 선거가 가까우니까 시나리오가 막 난무합니다. 여러분, 민평당이라고 호남 기반 그 월요일날 10명이 탈당하는 거 아시죠?
이제 내년 선거에 1%밖에 안 나오는 정당을 가지고는 출마해서 당선 가능이 없으니까 제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일 괴로운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가 대표로 앉아 있는데 아니 뭐 네 분이 뭐 치고받고 끝이 없죠. 거기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뭐냐, 안철수를 불러와서 안철수 세력하고 유승민이 세력하고 다시 또 뭉쳐가지고 저 민평당에서 탈당하는 박지원의 세력을 또 합치고 거기에다가 김무성이 김성태 탈당 세력을 다시 끌어들여가 하면은 잘하면은 한 80석 제1당이 나온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짜부러뜨리고 자기들이 다시 이른바 동서 전락 경상 전락까지 합친 중도 통합으로 제1당으로 내년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시나리오에 그칠 거 아닙니다. 김무성이 김성태 뭐 유승민이 한 번 탈당해 봤는데 뭐 한 번 더 탈당하는 게 뭐 그걸 어렵겠습니까? 또 뭐 지들끼리 당 만드는 거 전공이니까 또 만들면 되죠. 저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자연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세력 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태극기 세력하고 젊은이들하고 새로운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확신하는 신당 하나, 보수 신당, 제대로 된 신당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한 신당이 만일 자 이런 절차가 저는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신당 움직임의 주축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충성스러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보수의 이제 아이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화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이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우리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보수의 상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화당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보다도 세계 최고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 당원이 있는 정당입니다. 자, 우리 전국이 가을에 어떻게 바뀔지, 일본과의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말 경제 쓰나미가 온다, 또는 북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변수가 많습니다. 좌우간 정치판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합집산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로 새로운 보수 신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지합니다.